다시 금방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을 90kg 언저리를 언도는 무게를 유지하면서 썩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아내와 걷기를 시작하게 되고 걷기로는 빠지지 않던 체중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로는 75kg을 3년 이상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걷기를 결심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강도, 심박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꾸준히 걷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걷기보다는 달리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의도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오늘은 저랑 와이프가 둘이서 저희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 두 바퀴를 처음에는 제가 걷고 아내가 제 페이스에 맞춰서 옆에서 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걷고 제가 옆에서 달리기를 해서 과연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 같은 코스를 달렸을 때 칼로리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바퀴하고도 조금 더 돌았습니다. 거리상으로는 1.3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심박수는 8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제 걷는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심박은 130. 저랑 이제 다른 개인이니까 그 수치를 제가 80 넘는 수치와 130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좀 이따 이제 걸을 때 저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아내는 얼마나 다운된 상태로 걸어지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 말고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저희를 앞질러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도 건강에 물론 좋고 사색을 위한 시간도 되지만, 만약에 칼로리 소모를 비롯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동하는 속도 정도는 나아져야 합니다. 현재 2km를 저는 걸었고 아내는 조깅을 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평균 페이스 9분 26초.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아내는 걷고 저는 옆에서 달리기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빨라지려고 하는데 속도를 늦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달리고 있는 저의 현재 심박입니다. 107, 108, 110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얼마예요? 112, 3. 이번에는 달리기로 2km를 마쳤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9분 21. 좌측 절반이 느리게 달리기, 우측이 빠르게 걷기에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는 9분 21, 9분 26 거의 동일하고요. 심박수 평균은 107, 72, 달리기가 3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운동 효율은 1.3과 0.8로 달리기가 1.5배 이상 높게 나왔네요. 걷기의 심박수 영역은 권장하는 강도의 심박수가 아예 나오질 않았네요, 저한테는. 그러면 심박수를 활용해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208이라는 숫자에서 만 나이 곱하기 0.7을 한 값을 뺀 것을 최대 심박수로 정하고요. 안정 심박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의 심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난 후 누워서 잰 심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표 심박은 그 안정 심박에다가 최대 심박과 안정 심박의 차이 곱하기 목표 강도의 비율을 곱한 값을 말하고요. 목표 강도는 0.4에서 0.6 정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의 운동 또는 저강도 운동이고, 0.6에서 0.8 정도는 유산소 효과가 뛰어난 중강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만 40세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최대 심박은 208에서 40 곱하기 0.7을 했더니 28을 빼게 돼가지고 180, 최대 심박은 180, 안정 심박은 성인 표준이 60에서 80인데 이분은 이제 운동을 안 하신 분이라서 80 정도 된다고 기준을 잡고요. 이분은 최대 심박 180 빼기 안정 심박은 딱 1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저강도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80이라는 안정 심박에다가 100 곱하기 0.4를 더하면 120이라는 심박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0.4에서 0.6 범위로 운동을 하려면 심박수 120에서 140 범위 안에서 운동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빠르기로 걸어도 제 심박은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심박수는 100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내에게도 지금 이 정도의 빠르기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의 강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실험은 심박수에 좀 기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는 뭐 매일매일 그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오늘 3월 1일 휴일날 날을 잡아서 좀 전에 이제 30분 걷기를 마쳤고 이제는 30분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달려낼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 느낌으로 달려보면서 과연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심박수라든지 칼로리 소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1km를 뛰었습니다. 한 7분 40여 초? 8분보다 조금 빨랐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저를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아주 달리기 초보가 아닌가, 왜 저렇게 천천히 달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세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 숨도 좀 가쁘고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아까 걸은 경로랑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똑같은 경사도의 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걸어가시는 분 보이죠? 제가 모르는 분을 찍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뛰는지 아마 저분이랑 걸어가는 속도랑 가까워지는 걸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거의 걷는 것과 차이가 없이 달리고 있고요. 저는 똑같은 날 걷기와 달리기를 순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30분 동안 걷기보다 달리기로 700m 정도를 더 이동을 했을 뿐인데, 칼로리는 걷기에 1.3배 정도를 소비를 했고, 그리고 심박 범위는 걷기에서는 전혀 이제 유의미한 심박 강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실질적으로 심폐기를 향상시키는 범위에서 한 80% 이상을 머물렀거든요. 단지 이제 제가 자세를 걷기에서 달리기를 흉내내는 정도로 잠깐만 바꿨을 뿐인데도 실제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걷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적절한 강도로 걷기를 실천을 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건강 찾으시고, 만약에 걷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굳이 매일 달리기가 안 해도 되니까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짧은 시간에 더 큰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쁜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쁘실 때 걷기보다 달리기도 한 번씩, 그리고 나중에 달리기가 몸에 익으시면 10km 마라톤 리레이를 나가보신다든지, 분명 다른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